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 필러 부작용에 대한 연예인 필러 부작용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원래는 이제 제목을 그냥 구본 이게 누구 사람 이름인데 이제 그냥 이렇게 씨도 안 붙이고 구본승 필러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히 써 두긴 했는데 아마 썸네일을 보니까 회생불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무섭게 많이 돼 있긴 하던데 실제로 뭐 회생불능한 그런 부작용은 전혀 아니고 무서운 내용도 아니지만 이 눈꺼풀에 필러를 할 때 뭐 그리고 꼭 눈꺼풀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할 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셔도 좋고 뭐 이거와 관계없더라도 피부과 전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그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 일단 그 오늘 제목처럼 이 구본승 씨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잘생긴 얼굴인데 눈이 이렇게 깊고 많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젊을 때 모습인데 어 이때가 보니까 2016년 정도더라고요. 15년 만에 복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모습도 굉장히 눈 위가 많이 꺼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송을 제가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그 최근에 이제 어디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눈이 많이 붓고 그리고 좀 이제 권투하다 맞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쪼끔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실제로 보면 이제 눈꼬리 쪽이 이렇게 처져 있는 것도 보이지만 요렇게 되게 부어 보이는 모습 요게 이제 어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그런지 이런 거 구본승 뭐 필러 부작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눈꺼풀 필러 시술을 많이 안 해 보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해서 말씀드릴 건 눈꺼풀 필러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구본승 씨와 같은 그런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는 눈꺼풀 처짐이고 두 번째는 필러의 흘러내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눈꺼풀 처짐에 대한 거는 이미 제가 눈꺼풀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눈꺼풀이 꺼져 있을 때 꺼져 있을 때의 피부 양이 이만큼 길이 정도라면 그리고 속눈썹의 눈꺼풀 눈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을 덮고 있는 위치가 이런 파란 선 정도라면 이 똑같은 길이의 피부가 꺼져 있던 게 펼쳐지면은 요런 정도의 길이로 내려오면서 어 눈꺼풀이 덮고 있는 위치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짐이 생기는데 근데 실제로 눈꺼풀 필러 후에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쌍꺼풀이 작아지고 쌍꺼풀이 작아질 게 없으면 그 위에 주름이 더 생기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꺼져 있던 데 눈이 원래 차오르면서
길어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이렇게까지 놔두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제 초록색 선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요 정도 위치로, 그러니까 눈 크기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신 제가 여기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접힘을 하나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가 요렇게 접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쌍꺼풀이 작아진다가 되는 거죠. 이분 보면 눈꺼풀 필러 시술 후에 눈 크기가 전혀 작아지진 않았는데 쌍꺼풀이 꽤 많이 작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꺼풀에 있던 많이 꺼지면서 커져 있던 쌍꺼풀이 필러를 해서 차오르고 나니까 쌍꺼풀이 굉장히 작아졌다가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쌍꺼풀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꺼짐은 심했고, 그래서 이 꺼진 걸 채웠더니 쌍꺼풀이 아예 어 덮여서 안 보이면서 눈이 이제 처져 보이는 모양이 보이죠. 요런 현상이 이제 구본승 씨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꺼진 눈에서 원래 처져 있는 쌍꺼풀이 없는 눈이 눈꺼풀이 차올랐더니 이렇게 처져 내려온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꺼져 있고 쌍꺼풀 라인이 적은데 이런 경우에 필러를 해서 채웠더니 눈꺼풀이 잘 차오르긴 했지만 쌍꺼풀은 거의 덮였다. 그래서 이제 인상이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 아직 젊고 처짐이 별로 없는 분이라서 필러 시술 후에도 처짐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꺼풀 처짐 현상은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필러 흘러내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눈꺼풀이 꺼지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진료실에서도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은 얼굴을 요렇게 자른 옆에서 자른 단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구가 있고 얼굴 뼈가 있고 여기 노랗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지방들인데 눈 위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안화경막이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깊은 쪽에도 지방이 있고 얕은 쪽에도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들이 다 빠지면서 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꺼진 걸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한다 그러면 요 꺼진 경막과 요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 요 가상의 공간, 여기에다가 필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진 만큼을 채워 넣는데 문제는 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필러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물론 소량 집어넣을 땐 괜찮겠지만 많이 집어넣으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어 안쪽에 있는 안화경막이랑 요 근육과 경막 사이에 있는 가상 공간 안에 필러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면 이 무게 때문에 점점 이 가상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흘러내린 모양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흘러내릴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시술을 했던 분인데 워낙에 꺼짐도 심하면서 눈 위에 있는 눈꺼풀이 많이 이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접혀 있던 편이라 요런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것뿐 아니라 요 쌍꺼풀 라인이 변형된 걸 이제 푸는 작업을 제가 필러 시술을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둘레 있는 근육과 안화경막이라는 사이의 그 공간에 필러를 많이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러를 많이 집어넣어 놨더니 요렇게 약간 부어서 통통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10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필러의 부기는 빠질 때가 되긴 했지만 아직 부기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부기는 너무 심하게 부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러가 흘러내린 모양이 요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분도 역시 제가 시술을 했던 분이긴 한데, 이분도 워낙에 꺼짐이 심하고 겹상꺼풀이 굉장히 많았고, 이 겹상꺼풀 많은데 유착을 풀기 위해서 또 역시나 눈둘레 있는 근육과 안화 경막 사이에 그 필러를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주입을 했고, 그랬더니 음 요렇게 약간 부어 보이면서 통통한, 이게 뭐 정상적인 눈꺼풀에 비해서는 부어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필러의 흘러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만약에 한두 달 정도까지 부어 보인다, 그러면 뭐 아주 길게 두 달까지도 부기가 있다라고 친다면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일반적으로는 2-3주 정도면 괜찮아지는데, 만약에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눈 위가 부어 보인다, 그러면 어느 부분 필러가 흘러내렸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예전에는 그 눈꺼풀 필러를 1 차, 2 차를 나눠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 번에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이 이유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이따가 다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필러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그 눈꺼풀 처짐과 필러 흘러내림에 대해서 이제 각각 살펴보면, 눈꺼풀 처짐의 경우는 눈꺼풀 필러 주입으로 인한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반면에 필러 흘러내림은 필러 주입을 뭐 이제 과량을 했거나 위치가 잘못됐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 써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시술했던 그 두 분, 흘러내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아, 이거는 그 필러 양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요 부분에 있는 양은 살짝 녹이고 다시 약간은 꺼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꺼져 있던 게 너무 스트레스고 겹쌍꺼풀이 있던 게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진 것만 해도 좋으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부어 보이는 게 좋다." 저는 제가 이제 시술을 하면서 이제 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랑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 말이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눈꺼풀 필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눈꺼짐이 심해서 이제 눈이 뜨기도 불편하고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부어 보이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나는 부어 보이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처져 보이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눈꺼풀이 꺼진 걸 채웠더니 눈꺼풀은 차올랐는데 '아, 이게 쌍꺼풀이 작아 지고 눈이 덮인 느낌이 들어서 싫다.' 혹은 '요 위에 있는 겹주름이 하나가 더 생겨서 싫다.' 그때 말하는 겹주름은 제가 이제 그 눈꺼풀에 겹주름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필러로 제거하는 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겹주름 중에 이제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겹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 시술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겹주름이 뭐 때문에 생긴 겹주름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눈 노화에 의한 눈 처짐이 문제인지 눈 꺼짐이 문제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눈 꺼짐이 더 스트레스다.' 이런 경우는 처짐이 약간 생기더라도 필러 시술을 하는 거고, 나는 꺼짐보다는 처지는 게 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다라고 한다면 눈꺼풀 필러를 할 게 아니라 눈꺼풀 처짐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거상술을 한다거나 뭐 그만큼 효과가 있진 않지만 뭐 아이사마지나 버추 같은 이런 걸 해 가지고 눈꺼풀을 올리는 시술을 한다, 뭐 고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필러 흘러내림 같은 경우는 시술 자체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엄밀히 그 아까 제가 이제 보여 드린 분들처럼 그 겹쌍꺼풀의 유착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제가 집어넣어 놓는 이런 경우를 는 이제 뭐 의도해서 그 부분에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어 보이는 모양을 원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한 모양은 아니지만 뭐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시술의 문제, 뭐 부작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아 나는 꺼져 있는 거 차오른 건 좋지만 처진 게 더 스트레스라서 녹여 주세요.' 하면 그냥 필러를 녹이면 다시 바로 눈이 꺼지면서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필러 흘러내림 같은 경우도 흘러내린 필러를 녹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본승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바로 해결이 됐는데, 그럼 구본승 씨는 두 가지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 뭐 이제 앞에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제로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또 눈가가 요렇게 꽤 많이 처져 있는 눈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꺼풀이 차오르면 당연히 약간은 처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바깥쪽이 부어 보이면서 뭐 어디 권투하다 맞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는 눈꺼풀이 처진 것 때문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필러가 흘러내려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본승 씨의 경우는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뿐 아니라 필러가 과량으로 들어가서 필러가 흘러내린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러를 녹였더니 뭐 이거를 이제 괜찮아졌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요 보여 드린 요 옷이랑 잘 보면 요 옷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더 처져 있었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직원이 이야기를 해 줘서 저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처져 있을 때랑 많이 꺼져 있을, 그러니까 녹이고 난 후 요렇게 해서 저는 고렇게만 비교를 해서 봤었는데, 뭐 아무튼 요때만 봐도 아직 부기가 요렇게 보이긴 한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처짐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과연 처짐인지 꺼짐인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처짐이 문제면 안검, 거상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꺼짐이 문제면 이제 필러를 주입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필러의 흘러내림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하려면, 그러면 필러가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에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잘 흘러내리지 않는 거를 주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할 건 '빨리 분해되는 필러를 주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해 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면서 BYOD 방송이 지금 오늘이니까, 방송이 있기 전에 이게 벌써 몇 주 전이라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가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거에 관한 영상들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이 구본승 씨 문제가 과연 필러의 문제가 맞았을까? 근데 이제 녹여서 해결이 된 거를 보니까 이제 "그거는 맞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 위에는 이제 가장 무르고 거의 물 같은 필러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흘러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안화 경막 사이에 이제 필러를 많이 집어넣는데, 그럼 얘가 흘러내리기 위해선 이 무게로
이 눈둘레 있는 근육과 안화경막 사이의 붙어 있는 그 가상의 공간을 무게로 이렇게 벌리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필러 자체가 흘러내리기 전에 이미 빨리 분해돼 버리면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런 필러는 집어넣어 놨을 때 유지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벨로테로 소프트라고 해서 가장 무르고 거의 사실 그거를 필러라고 불러야 할지도 애매한 정도의 묽은 필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목주름 요렇게 가로주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만 쓰고 예전에 이제 어디 학회를 가니까 눈꺼풀이랑 눈 주변에는 가장 물러서 뭉치지 않는 벨로테로 소프트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게 넣으면 거의 유지 기간이 몇 달 안 가거든요. 한 3 개월 정도 뭐 눈 주변은 보통 한 3-4 개월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 비용을 들이고 고생을 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3-4 개월 동안 눈이 차올라 보인다. 심지어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러가 아니라 그냥 뭐 식염수를 주사를 해 놔도 이게 이렇게 부풀어서 하루 이틀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거랑 이제 뭐 비슷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분해되는 필러를 주입한다.'라는 거는 뭔가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에다가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안화경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안화경막보다 바깥쪽에 보통 필러를 집어넣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안쪽으로 넣는 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류에 관한 논문이 나온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예전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눈꺼풀 꺼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안화경막 안쪽에 넣었던 경우들 뭐 이제 안구 적출을 하고 나서 이제 눈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뭐 필러를 넣었더니 이제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보고 해부학적으로도 그 위치가 이제 제일 이상적인 부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 필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 안쪽에만 이제 필러를 넣으면 당연히 안화경막 때문에 흘러내리는 부작용 같은 건 생기진 않는데 이 안화경막이라는 구조가 막고 있기 때문에 딱 요까지밖에 안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화경막이 위치한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니까 안화경막이 되게 깊게 위치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안쪽에 필러를 넣어도 많이 차오르진 않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그래서 차올랐다가 그게 이제 다시 약간 꺼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안쪽으로 해서 그러면 안쪽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을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바깥쪽에 부족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필러 채우는 위치처럼 거기를 이제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1 차, 2 차를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안쪽으로 넣은 양이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막 때문에 많이 안 차오르는 분들의 경우에 결국은 안화경막과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 그 공간에 필러를 많이 집어넣게 되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부작용이 결국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유명한 눈꺼풀 필러를 하는 데서 맞고 이제 다음 시술을 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눈 위에 요렇게 통통하게 흘러 있는 필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 그 필러 위치에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저도 정작 리터치를 그러니까 두 번째 왔을 때 1 차로 넣었을 때 덜 차오르는 분들의 경우에
바깥쪽으로 이제 많이 채워서 이제 만족스럽게 채우다 보니 결국은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그냥 흘러내리는 위치에는 양을 적게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부터는 그냥 그 위치에는 양을 일단 어느 수준 이상을 넣지는 않는 걸로 이제 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대신 경막 안쪽으로 이제 필러를 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굳이 3 개월을 뭐 떼서 이렇게 두 번을 시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한 번에 시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게 요렇게 안화 경막의 깊은 쪽과 얕은 쪽에 있는 지방층이 모두가 다 빠져서 꺼진 걸 저는 요렇게 경막의 바깥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양을 최소한으로만 넣고 대신 그 부족한 부분을 이 경막 안쪽으로 해서 필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단점은 이 경막 안쪽으로 넣은 필러는 당연히 흘러내리진 않지만 이 경막까지밖에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만큼 눈꺼풀이 덜 차오를 수는 있어요. 물론 많이 꺼지고 눈뜨기 불편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차오르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기를 원한다면 예전처럼 제가 여기에다가 더 넣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3 개월 안에 다시 오시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시면 요 부분에 제가 리터치를 해서 추가를 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꺼진 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흘러내리고 부어 보이는 거 제가 그 사진들 보여 드리면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넣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넣어 드리고 아 흘러내린 거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럴 때는 더 집어넣는 걸 이제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 꺼진 필러를 할 때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어 굉장히 짧게 가는 무른 필러를 써 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입하는 위치를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로 집어넣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그래도 녹일 수 있는 필러라서 다행히 그냥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금방 녹여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면은 저는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이게 녹일 수 없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준비할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음 질문 주신 것들 답변 드릴게요. 어 제가 아까 그 방송 시작할 때는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자 송하연 님, 블루보틀 님, 비트 님, 발리 가고파 님, 네버월드 님, 김마야 님, 러블리 수지 님, 키보드 매니아 님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거를 질문이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되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 님 "눈꺼풀 필러 웬만하면 안 하고 안검하수 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오시거나 뭐 블로그를 보고 오시거나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으셔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진 않긴 하는데 그냥 이제 저희 병원에 오면 이제 계속 다 눈 주변에 뭔가 이제 그 마취 연고 바르고 있고 뭐 눈밑이든 위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 밖에 있는 분들 보니까 눈꺼풀이 이제 많이 뭐 바르고 있던데 저는 이제 눈꺼풀 많이 처져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하면 되냐."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눈꺼풀이 꺼지는 것도 있고 처짐도 있고, 그리고 꺼지는 분 말고 오히려 두툼하게 더 부풀어 오르는 분도 실제로 있긴 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약간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눈 위에는, 아래에는 눈 지방이 3 덩어리가 있는데 위는 2 덩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 덩어리 중에 여기 코에 가까운 여기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튀어나오고, 여기 그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점점 더 꺼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생긴 눈의 전형적인 모양을 보면 여긴 요렇게 흘러내린 거 보이고 여기는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눈꺼풀이 꺼지고 뭐 튀어나오고 요런 문제의 볼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처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비트님 말씀하신 이제 안검하수 수술이라는 거는 처짐이 고민일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져 있을 때는 눈 속눈썹 바로 위를 절개해서 하는 뭐 상안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눈썹 하 거상을 하거나, 눈썹 위를 거세 거 절개한 눈썹 상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마 거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진 걸 올리는 걸 하는 거고, 눈꺼풀이 꺼져서 고민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필러를 집어넣건 지방 이식을 하건, 요새 뭐 스컬트라 뭐 주베룩 이런 거 울트라콜 이렇게 넣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심지어 레디어스 하시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그런 분, 그렇게 해서 이제 볼륨을 채우는 시술들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김에 이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바깥 꺼진 거는 그냥 채우면 되는데, 지방을 넣든 필러를 넣든 해결을 하면 되는데, 요 안쪽에 요렇게 흘러내린 지방,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통 "여기 지방 제거를 하면 눈이 더 꺼져 보인다."라고 해서 성형외과에서 보통 이 수술을 안 해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내가 해결을 하자.' 해서, 요새는 이제 그 아그네스라는 고주파 장비 이용해서 저는 그 눈 위에 이제 흘러내린 요 지방 요거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아그네스가 예전에 이제 아마 그 한관종 치료 때문에 저희 다른 유동규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한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아그네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었고, 그 한관종에 대한 치료 개념을 그 이제 그 아그네스 이전에 이제 그 피놀요법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그네스를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지방을 좀 녹이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를 드리고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뭐 팔자주름에 잘 안 없어지는 지방, 뭐 여기 볼살 처진 거, 이중턱 이런 걸 없애는 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가, 한 관 정도 이제 하다 보니 '진짜 이게 참 되게 좋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여기 눈 위에 처진 거, 요 위에 있는 흘러내린 지방, 이런 거 없애는 데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눈 위에 이제 처져 보이는 것도 이제는 뭐 완전히 뭐 제거해서 수술로 없애는 것처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되게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아그네스가 돼 가지고, 일단 근데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한관종이나 여드름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니까, 제가 아그네스로 뭐 지방을 녹인다 그러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 아그네스 침이 되게 여러 종류여 가지고 저는 아무튼 지방 녹이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자, 송하연 님. "제가 2년 전에 무턱 필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필러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당시에 알러지나 염증은 없어서
다시 하러 갈 생각 중인데 시술을 몇 년 주기로 계속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그쵸.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했었던 거였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턱 끝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사용하지만 그 칼슘 제가 레디어스를 턱 끝에는 아직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유행하는 레디어스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 저도 이제 2017년 이 당시에는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녹아서 없어지는 필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주입했던 필러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필러 절대로 녹지 않는다, 뭐 그리고 필러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근거라고 가져왔던 논문 3 가지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제 턱 끝에다 집어넣었더니 여기 턱 끝에 넣은 필러 때문에 여기에 있는 뼈가 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 그분이 이제 "필러를 넣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 개구리알처럼 요렇게 있는 거를 이제 본인은 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필러에 대한 거는 그렇게 뼈가 패인 게 그 케이스 보고가 될 정도로 되게 드물고, 그것도 다른 부위에서 발견된 건 없고 딱 턱 끝에서만 이제 고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실리콘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뼈가 녹아서 패이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이미 다 그거가 그냥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필러 하는 대신에 그 보형물을 넣어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턱끝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이제 그 요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서 이제 왜 유독 다른 부위에는 그런 현상이 생기진 않는데 왜 턱 끝에만 이런 패이는 현상이 생길까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기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눌러내리는 힘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뭐 아직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에서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턱끝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턱끝에 이제 필러를 그 팔자주름이랑 같이 이제 레스틸렌 제일 단단한 종류를 좀 쓰다 보니까 그 레디어스를 하다가 그 레스틸렌으로 바꿔서 했던 분들이 확실히 그 모양 잡히는 게 레디어스가 훨씬 더 잘 잡혀서 저는 그냥 "계속 레디어스로 맞을래요?" 하시길래 턱끝 필러를 잠깐 레디어스로 돌아갔다가 뭐 그 논문도 있고 그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은 이제 레디어스를 턱끝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 말씀드린 이 그런 부작용을 이제 뭐 그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검사를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드문 거라서 뭐 그걸 이제 꼭 검사를 해 보고 받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무턱 필러는 그냥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턱 필러를 할 때 그 다들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길게 빼 가지고 V라인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 그렇게 하면 되게 약간 마개알몸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절대로 아래로 이렇게 V라인 만든다고 이렇게 길게 만들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W 님, 필러 흘러내림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몇 년 전 필러 흘러내림 논쟁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필러 공포가 있었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필러가 어떤 공간에 가상 그 필러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얼굴에 5가지 층, 뭐 표피진 피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표층의 피하지방층, 그다음에 피부 근막층, 그리고 깊은 피하지방층, 그리고 뼈, 요렇게 이제 5층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피부 근막층 아래의 깊은 심부지방층은 심부지방이 사실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공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붙어 있는 가상의 공간에 거기에 보통 이제 필러를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필러를 많이 넣어 놓으면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흘러내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 필러 여기 얼굴에 넣어 놓은 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가슴까지 처지고 이런 과장이 되는 그런 일은 사실 생기지 않겠지만, 필러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흘러내리는 무게에 따라 흘러내리는 속도가 그 느리 빠르다면, 그러니까 분해되기 전에 흘러내렸다면 당연히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러를 어디에 주입을 할 때는 그 어느 부분에 일정 양 이상을 집어넣지 않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제 필러 양을 그 어느 부위는 어느 만큼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실제로 지방이 있는 부위라면 그 지방층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고 안에 갇혀 가지고 이 필러들이 안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필러를 하는 선생님들이 각자가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고 일반적인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뭐 저의 노하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 흘러내리지 않게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위 선택이든 뭐 이런 것들에서도. 자, 발리 가고파님. 코필러 시술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설명을 대충 듣긴 했는데 부작용 관련이 있었고 다른 말은 없었는데 씻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건 크게 문제 없겠죠. 필러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필러는 이제 문제가 주로 되는 게 코에 이제 혈관 구분포, 그러니까 혈관 공급을 하는 부분이 요렇게 이제 혈관이 그 밑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실제로 이제 그 세 개가 이제 다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게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코 필러도 이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혈액공 그 되게 이제 뼈 위에 단단하게 이제 피부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간 여유가 별로 없어 가지고 여기에 필러를 넣었을 때 피부가 눌려서 괴사가 되거나 혈관이 막혀서 괴사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필러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 막혀서 괴사가 되는 부작용, 그리고 실명 요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시술하고 보통은 며칠 안에 뭐 즉시 생기거나 며칠 안에 생기지, 그 뭐 만약에 뭐 몇 달이 됐다 이런 이후에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별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없어요. 다만 코필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코뼈 연골과 덮고 있는 단단한 피부 사이의 공간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은 필러가 옆으로 잘 퍼져요. 그래서 여기 넣어 놓은 것도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여기 것도 퍼지고, 그래서 요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콧대 위에 요 볼록 튀어나온 사이에 여기 패여 있는 거 있다. 요거 좀 채워 주세요." 거기 필러를 계속 넣어도 거기 잠깐 차올라 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패여요. 그게 이제 자꾸 거기 있는 필러가 그 연골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런 걸 이제 억지로 계속 없애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퍼지고 코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 수지 님. "입술 필러 한 번 맞으면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나요?" 네, 당연히 부위마다 모든 부위마다도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마다도 되게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그 눈꺼풀 필러 기준 했었을 때도 1년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1 년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이제 그냥 1년 정도는 그냥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거 한 4-5년 지나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입술 필러 제가 쓰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면 저는 이제 1년 정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유지 기간이라는 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전에 이제 제가 눈꺼풀에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필러를 이만큼 이제 요렇게 덩어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분해돼서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분해돼서 없어졌을 때까지를 유지 기간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꺼지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신경이 쓰인다까지를 유지 기간이라고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다 빠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눈꺼풀 옛날처럼 다 꺼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 넣었을 때 되게 통통하고 좋았는데 약간 빠졌어요."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나의 기준치에 따른 유지 기간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유지 기간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6 개월에 한 번 이렇게 너무 짧게 하진 마시고 그래도 어디에 필러를 하시든 보통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 물론 처음에 통통할 때가 더 마음에 들겠지만 그 시간 간격을 쪼끔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W님 볼, 관자놀이 등 얼굴 꺼짐에는 필러를 추천하시나요?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음 주베룩은 사실 볼륨을 채워 올리는 효과가 약해요. 주베룩 볼륨은 그나마 쪼끔 있긴 한데 스컬트라에 비교하면 주베룩 볼륨의 볼륨 차오르는 효과는 사실 약한 편이라 그래서 이제 주베룩 볼륨은 정말 피부가 약간 두꺼워져서 그냥 단단해져서 잔주름이 덜 생기게 만들고 이런 용도로 저는 주로 더 사용을 하고 볼륨이 차오르는 걸로는 주로 이제 필러 아니면 스컬트라를 사용을 하는데 볼 관자놀이 둘 다 이제 볼 필러 스컬트라를 생각하지만 스컬트라는 이제 차오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오르는 정도의 개인차가 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만큼 차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덜 차오를 수도 있고 뭐 더 차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혹 결절 생길 수 있는 뭐 그건 이제 시술을 잘하면 괜찮으니까 어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필러 스컬트라 중에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볼 관자놀이에 그냥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섬옥수님 안녕하세요. 코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에 부분에 여드름이 나서 건들게 되면 필러 맞은 부분이 함몰될 수 있나요? 필러는 어느 정도 힘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드름 나서 짜면 당연히 이제 압력을 주는데 그 정도로 필러가 꾹 눌려서 이제 안 올라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그리고 필러 들어가 있던 자리가 그 실제로 그 코에 넣은 필러가 그렇게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러블리 수지님. 필러랑 보톡스를 맞는 거랑 아예 다른 시술인 건가요? 주위 사람들 보면 보톡스는 많이 맞는 것 같던데 보톡스는 정기적으로 맞아도 괜찮나요? 그쵸. 필러는 실제로 그 필러의 볼륨이 어디 볼륨을 채우는 거고 그리고 꼭 볼륨을 채우지 않더라도 필러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효과 때문에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 보톡스는 보톡스의 근육 마비 효과 그리고 뭐 땀 분비를 줄이는 효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주름을 줄이는 거니까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톡스는 보편적으로 많이 맞으시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맞으실 거면 내성이 좀 덜 생기는 뭐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이런 걸 맞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3일 전에 옆볼 필러, 턱 필러, 사각턱 보톡스를 한꺼번에 시술받았고 아직 얼굴에 이물감이 좀 느껴지고 멍도 있는데 가볍게 뛰는 동작이 있는 유산소 운동 하셔도 됩니다. 운동 그냥 다 하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면. 네. 50 분이니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율율 님의 마지막 질문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2년 반 전에 쌤께 꺼진 눈 필러 맞았는데 아직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질문 글이 아니셨군. 제가 괜히 제 자랑하는 글처럼 제가 정말 모르고 읽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도 잘 말씀드린 것 같고, 질문 글에도 딱 시간 맞춰서 답변 잘 드린 것 같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아그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